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대구 경북과 수도권의 병원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꽃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의료진 또 화훼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꽃 선물 응원하기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꽃은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또 힘들고 지친 심신을 달래고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농진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꽃을 곁에 두고 생활하면 뇌파 중에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이 세타파가 19% 향상되고요. 꽃을 곁에 두면 심신 안정감은 15%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21%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네, 농진청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꽃 선물 응원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고 뜻이 있는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도 돕고 또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 꽃 선물로 응원하기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좀 꽃을 집에 두면은 더 상쾌한 느낌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분 전환 겸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실 때 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가락동 분위기 어떤지 미리 또 들어보도록 하죠. 이경환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오늘요, 가락동에요, 낮 기온이 무려 영상 16도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요, 해가 지면서 가락동에 좀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서 좀 서늘한 느낌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난주보다는 정말 봄다운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봄을 맞이하면서요, 이번 주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가락동에 우리는 농산물들의 양이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월요일의 분위기는요, 가장 잘 알고 계신 경매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경매사님 잠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청화 감자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경매사님. 자, 오늘 날씨 참 따뜻했어요. 네, 지난주 이제 경칩 딱 오면서 아유, 이제 봄이 제대로 좀 오려나 했는데 영하의 날씨로 좀 떨어지면서 꽤 추운 이제 한 주였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이제 봄다워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접어들면서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뭐 농산물도 이것저것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특히 오이호박 쪽도 많이 늘었고요. 엽채류나 뭐 봄나물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 또 제주도에서 유채도 많이 올라오고요. 당근도 많이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 물량이 좀 많이 늘어서 뭐 생동감이 좀 예전보단 겨울보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분위기가 지난주보다도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는 게 요 시기가 경매사님, 우리네 이제 농산물들이 생육 환경이 정말 좋아지는 자라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 네, 그에 맞춰 좀 소비가 받쳐줘야 되는데 다행일까요? 그래도 좀 주말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코로나19 확진자 그래도 좀 많이 증가세가 좀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에 따라서 어떤 가락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지금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이제 각급 학교 개학 연기 때문에 식자재 쪽이 조금 저번 주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사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요, 우리 학교가 이제 다들 이제 개학을 하면서 많이 발주가 일어나는 시기인데 뒤로 자꾸 미뤄지면서 그 부분은 좀 약해졌지만 그에 따라서 가정 소비는 좀 꽤 많이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주부님들이나 또 밖에서 일하시던 어머님들이 이제 집에 많이 계시고요. 또 학생들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또 챙겨 줘야 되고 그래서 가정 소비는 예전보다는 아주 많이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교매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집에서 부쩍 요리를 많이 하신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요새 도시락도 싸주고 뭐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들이 요즘에 다 지금 도시락을 지금 싸서 오늘도 무슨 반찬이에요? 고구마 반찬이에요? 아니 그거는 네, 비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뺏어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가락동 분위기는 좋습니다. 앞서 짚어드렸듯이 우리네 농산물도 좀 풍성하게 반입되고 있고요. 특히 이 시기에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이 이제 봄나물들 위주가 많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잖아요. 자, 잠시 우리 경매사님이 주로 이제 경매하시는 고구마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죠? 예,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고구마 경매 상황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이 경매 분위기 집계되는 대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가락동 분위기가 좋아졌다니까 그나마 저희가 좀 네. 안심하고 오늘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고구마와 만감류 그리고 마늘입니다. 3월 9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더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네, 오늘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죠. 과일 1,429톤, 과일과채 1,385톤, 일반 채소는 4,723톤 들어왔습니다. 총 7,537톤 반입이 됐고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보다 834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봄동배추 보시죠. 46.7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전일 62.52톤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한 15.8톤 정도 줄었네요. 봄동배추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7,0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전일 34,000원대 시세였는데 37,00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985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면 3월 5일 개점으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3월 5일이 29,903원이었는데 오늘 가격 보시면 3만 원 넘어섰고요. 3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취나물입니다. 3.1톤 정도 들어왔네요. 전일 0.9톤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전일보다 2.2톤 정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92원, 최고가 38,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22,992원이고요. 전일 26,641원이었습니다. 전일보다 3,649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3일 34,189원으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4일부터 5일 이 하루 만에 뚝 떨어지면서 2만 원 아래 17,000원대까지 시세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럼 또 다음 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비슷한 시세 나타내다가 8일 기점, 어제 기점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냉이도 보겠습니다. 8.2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전일 6.8톤, 한 7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 1.4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1,689원입니다. 최고가 44,000원, 최저가는 24,00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31,689원이죠. 전일 같은 경우는 3만 원 아래였습니다. 26,000원대였고요. 전일보다 오늘 평균가 5,008원 더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냉이 4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 3월 6일 때가 23,705원이었는데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했죠. 특히나 어제 기점으로 더 많이 올라주면서 3만 원 넘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표고버섯도 보시죠. 25.8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18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물량은 7.7톤, 한 7.8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 평균가 69,638원, 최고가 96,000원, 최저가는 48,000원을 기록했네요. 전일 67,158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 69,638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요. 최저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일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고가는 역시나 오늘이 더 높은데요. 최저가가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등락가 보겠습니다. 2,480원 더 올랐고요. 평균가 69,638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시죠. 7일 가격이 74,000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어제 기점으로 올라줬네요. 그러면서 9만 원대 넘어섰고요. 9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14일부터 24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7일대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다시 나타내주긴 했는데 3월 접어들면서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일 기점, 2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사이에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가격 거의 7만 원 가까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0만 4천 원이고요. 평균가는 7만 7,69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고구마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고구마 150.2톤 들어갔습니다. 전일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87.86톤 들어갔었네요. 전일보다 물량 62.34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491원, 최고가 41,500원, 최저가는 22,500원이 되겠고요. 전일 28,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오늘 평균가는 3491원이네요. 전일보다 1,746원 더 올랐습니다. 네, 고구마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최고가입니다. 3월 4일 43,000원이었던 시세, 그 이후에 하락세 나타내면서 3월 6일 3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대가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7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사이에 소폭이긴 하지만 다시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41,500원이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지금 보시면 2월 14일이 24,401원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4일 기점으로 정말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7일 이견 중 가장 높은 가격 38,726원이 되겠고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다시 또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34,491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당진시 최고가 51,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당진시 3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고구마 도매가도 짚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 오늘 33,800원이고요. 전일 35,25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전일보다 오늘 가격이 1,450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 나타냈습니다. 서울, 부산이 33,000원, 대구, 광주 35,000원, 대전이 33,000원을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지역들 거의 대부분 1,000원에서 2,00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전국 평균, 평년을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평년 전국 평균 31,153원이고요. 오늘 가격이 3,647원 더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도 역시나 상승 흐름이고요. 지금 크게 오른 데는 대구가 4,867원까지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 현황 알아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자, 방송 직전에요. 차량 한 대가 지금 제 옆에 도착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봄향기 가득한 달래를 가득 실은 차량이 좀 도착을 해서 하차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우리는 봄나물들이요. 양이 꽤 많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금 8kg 항상자 가득 채운 지금 차량이 벌써 저렇게 많은 양이 좀 반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봄향기 가득한 가락동에서 오늘 첫 소식은요. 바로 고구마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용호 경매사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청과 고구마 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도 반가운 경매사님. 네. 아니 정말 순식간에 내렸어요. 달래 차량부터 냉이 차량부터 정말 봄나물들이 꽤 많이 늘어난 모습이네요. 뭐 지금이 제일 많이 먹을 때니까요. 다들 좋아하시고 뭐 집에서 된장찌개에다 달래, 냉이, 뭐 쓴바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유. 아니 그냥 사실 이거는 다른 조리법이 필요 없어요. 뭐 국에다 넣는다고 하는데 저는 저걸 이제 그 된장 양념 해가지고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해 먹으면은 이게 한번 코로 향으로 먼저 먹고 네 입안으로 들어가면 또 봄향기에 또 취하고 아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우리네 채소들이 좀 많이들 좀 소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고구마요 분위기가 먼저 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에요. 경매 좀 어땠을까요 오늘요? 뭐 지난주에 워낙 뭐 소비가 많이 극심했고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 후반부터 이제 재고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부터 오늘 첫 경매는 지난주보다는 좀 많이 좋은 분위기로 흐르고 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아요. 사실 우리는 고구마가 한 이제 지난주는 그래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접어들면서 뭐 앞서 우리 이제 주 후반에 감자 경매 상황 짚어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랬더니 이제 저장성이 용이하다 보니 우리 이제 주부님들이 이미 확보한 감자 고구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소비가 둔화된 모습을 좀 띄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교매사님. 예, 다시 살아났지만 학교 이제 개학이 좀 뒤로 자꾸 이제 연장이 되고 미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래도 소비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한 모습이겠죠. 네. 뭐 지난주에 뭐 가장 컸던 이유가 이제 개학이 이제 갑자기 연기되면서 식자재 주문 자체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량도 좀 많이 늘어났었고, 근데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인터넷 판매가 또 다시 이제 그 활기를 되찾아서 재고도 좀 많이 빠지고요. 오늘 이제 들어온 고구마 같은 경우는 또 물량 자체도 뭐 지난주보다는 좀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세도 좀 오르고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사실 우리 경매사님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올 때마다 얼굴에 경매 분위기가 이제는 써 있어요. 예, 저 어떻게 좀 가락동에 돗자리 펴야 되나요, 제가? 네, 분위기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사뒀던 이제 고구마를 다 드신 것 같아요. 드시고 뭐 온라인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 시기에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이요 간식거리들을 몸에 좋은 간식거리들을 좀 많이 찾아서 집에서 해주는 이제 편인데 고구마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현 상황 같아요. 네. 뭐 고구마 워낙 당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도 집에서 또 해먹기도 너무 편하고요. 뭐 고구마 또 굽는 기계도 많이들 좋아졌고, 네. 또 뭐 요리 방법도 뭐 튀겨서 먹기도 하고요, 뭐 쪄서 먹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좀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좀 많이 챙겨서 가족들과 함께 좀 맛있는 요리로 해 먹는 데는 뭐 간식 이상으로 좋은 게 고구마가 아닌가 싶고요. 교매사님 양이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인데 오늘 한 어느 정도 좀 반입됐을까요? 고구마 물량은 뭐 지난주에는 계속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뭐 가락시장 뭐 이파량은 보통 200톤에서 한 220, 30톤이 꾸준히 들어오다가 지금 금주 처음 물량은 한 140톤에서 156톤 정도로 지난주보다는 30%가량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한 70% 수준으로 지금 현재 반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어온 양이요. 어떤 평년의 기준 양으로 봐도 이제 무리 없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줄어들긴 했지만요. 네. 뭐 2월 달에는 예년보다는 이제 뭐 한 30-40% 늘은 물량이 들어왔었고요. 지금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원래 이제 그 소농들이 이제 저 고구마 저장이 다 끝나면서 좀 줄어드는 시기예요. 시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좀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또 이제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지난주 조금 주춤했던 모습에서 이번 주 활기를 띈 모습이다 보니 시세가 좀 그래도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구마 이제 거래가를 살펴볼 텐데 교매사님 지금 현재는요 이제 호박 밤 고구마 그리고 호박 고구마. 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밤 고구마 이제 바로 호박 밤 고구마 비중일 거예요. 아마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호박밤 고구마가 거의 뭐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호박 고구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3대 정도 뭐 양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호박밤 고구마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주 시세가 뭐 상자 기준으로 10kg 한 상자에 뭐 18,000원부터 19,000원 시세가 주종으로 이뤘었는데요. 금주 첫 경매가 보통 2만 원부터 2만 2-3,000원까지 지금 경매가 되면서 지난주보다 한 2-3,000원 오른 시세고요. 호박 고구마도 뭐 양이 적어서 좀 고가의 고구마인데 지난주 최고가 48,000원이었는데 뭐 금주는 첫 시세가 51,000원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시세는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네. 평균적으로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를 하자면요. 한 2,000원, 3,000원 가까이 지금 상승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가락동에 이제 주를 이루는 게 호박 밤 고구마다 보니 이제 밤 고구마 시세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교매사님?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약한 모습인 거죠, 시세는? 지난해보다는 뭐 평균가로 따져도 한 4-5,000원 정도 지금 그 약한 시세입니다. 지난해 워낙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량들이 적어서 좀 고가를 형성했었고요.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40-50% 뭐
저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 작년보다는 한 3, 4천 원, 4, 5천 원 싼 시세입니다. 네. 자,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조금 이제 부족하다, 아쉬움이 많은 시세이지만은 뭐 지난주는 그래도 비교를 하면 우리가 한 2, 3천 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의 이유가 아무래도 이번 주죠. 오늘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겸회사님? 그러니까 뭐 지지난주에 워낙 고가를 행진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좀 위축이 됐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좀 그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었고요. 후반부터 이제 재고 물량도 빠지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금주 첫 경매는 지난주보다는 좀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물량 감소도 있지만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딱 아이고 갑자기 고구마 시세가 좀 갑자기 뛰었다 이런 이제 심리적인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면은 일단 가던 손이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래도 이번 주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산지에서는 어떨까 분위기? 그래도 좀 시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좀 산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 산지는 예년보다는 지금 저장량이 많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작황이 좋아서 네네. 뭐 물론 이제 작년보다 단가가 싸서 개당 단가는 적지만은 저장해 놓은 양이 많고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뭐 직접 판매를 해서 들어가는 금액은 작년보다 아주 많이 적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걸로 좀 위로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위로를 하려면 우리가 가락동에서 더 시세를 좀 잘 받아줘야 돼요. 네, 수치 가격으로는 그렇게 지금 뭐 약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뭐 우리 저장 고구마입니다. 작년에 품질 좋았어요. 네, 고구마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올해까지 뭐 품질 부분 우리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좀 고구마는 좀 와 얘는 왜 이래요? 얘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고구마가 갈라졌어요? 좀 갈라졌고요. 예. 이게 이제 너무 갑자기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찢어진 부분도 있고요. 이쪽 고구마는 이제 뭐 상태가 아주 좋은 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구매를 할 때도 주로 이런 좋은 고구마를 좀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게 이제 박스에 혼입이 되지 않게 이렇게 선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한눈에 봐도 얘는 가던 손이 그냥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런 품질인데 요런 양은요 극히 지금 소량인 거죠. 예, 예. 반입되는 거는 소량이고요. 우리 경매사님 들고 계신 요 이제 고구마 저 오늘 옷 색깔이네요. 예, 옷 색깔처럼 이렇게 좀 짙은 보랏빛을 띠는 이런 고구마가 지금 현재 사랑받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품질 좋은 제대로 세팅나는 고구마들이 이제 줄을 이루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점에 사실 산지에 계신 분들 또 시세 생각하면은요, 아이고 뭐 수치 가격으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노력하신 만큼의 어떤 그 보상 차원에서 더 많은 시세를 좀 받고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힘낼 수 있는 이야기. 이번 주 좀 고구마 상승 여지 있는 거죠? 주 후반으로 갈수록요? 예, 뭐 네. 이번 주에 뭐 식자재로 쓰는 이제 큰 크기의 고구마는 좀 덜 나가지만은 주로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상자, 중자, 뭐 긴상, 긴중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최대한 시세를 끌어올리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식자재용보다는 가정 소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렇게 여성분들이 한 입에 쏙 넣을 수 있는 중소가형이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출하 전략도 그쪽으로 좀 맞춰서 세우시면은 더 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매사님, 우리 한번 파이팅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 고구마 파이팅! 네, 이상 고구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 고구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촌진흥청 김창수 지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고구마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나라 고구마 재배 면적 추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난 2019년도 고구마 재배 면적이 21,174헥타였었습니다. 주춤하던 재배 면적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5년도 재배 면적이 18,910헥타였었으니까 11.9%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마 소득률이 56.2%로 식량작물 중에서는 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률이 비교적 높아서 이 고구마 재배 면적이 그동안에 좀 증가를 해왔었는데 그에 따른 고구마 생산량 추이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 10년 통계를 볼 때 99년도
44만 톤까지 늘었던 생산량이 점차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30만 톤에서 35만 톤 사이를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충청과 전북 지역의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반면에 전남과 경남, 제주 면적의 재배 면적은 크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올해 고구마 재배 현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구마 농가에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고구마 재배를 위해서 시기 고구마를 묻는 작업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육묘는 대규모 농가에서는 주로 자가 육묘를 하고 있고요. 소규모 농가에서는 구입해서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비율을 다시 한번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0%가량이 자가 육묘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이 이제 육묘 기르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배 농가가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고구마 묘 기르기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고구마를 묻은 후에 싹이 트기 전까지 그 고구마 자체의 저장 양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시고구마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거적이나 부직포를 덮어서 온도를 유지해야 되겠고요. 온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분을 관수를 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햇빛이 들어가면 싹이 트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는 또 이 고구마 종묘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어떤 종묘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고구마는 영양 번식하라는 작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감염된 병해충이 다음 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수량 감소 또는 상품성 하락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최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 배양묘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면은 바이러스에서 무병묘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병묘를 공급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역별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군들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의 기대가 되고 있는 고구마 품종으로는 좀 어떤 품종이 있을까요? 네, 최근 면적이 늘고 있는 품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네. 중요하겠는데요. 네. 2018년도에 223헥타 재배되던 것이 지난해 650헥타까지 늘어난 진율미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런 진율미 품종은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외관 상품성과 단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풍원미가 있는데요. 고구마 뿌리 옥선충과 덩굴조기병에 강하고 쪘을 때 진한 노란색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소비 상황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소비자들의 고구마 소비 경향은 어떤 편인가요?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연령별로 소비자 성향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소비가 증가한 반면에 20대에서는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네. 되었습니다. 예전에 보면 흔히 물고구마나 밤고구마와 같은 품종들이 주를 이뤘는데요. 최근에는 호박 밤고구마나 호박 고구마와 같은 고구마의 장점을 결합한 품종들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봤을 때 당도가 높고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고 모양이 예쁜 것이 특징인 고구마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구당 고구마의 구매액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향후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소비계층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어떤 고구마를 좋아하는지 소비 경향을 좀 잘 파악해서 네. 전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고구마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고구마를 출하 중인 농가에서는 좀 어떤 점을 고려를 해서 출하를 하면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고구마 저장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고구마가 저장 중에 10에서 15%가량이 손실이 됩니다. 네. 수분 증발로 인한 손실이 한 10% 정도 되고요. 부패로 인한 것이 5% 감소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12에서 15도씨의 온도 그리고 습도는 80에서 95%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장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품질의 고구마를 출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채소 고구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루베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059톤 반입됐고요. 전일 0.36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0.3톤 정도 물량 줄었습니다. 블루베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 6만 원이고요. 자, 전일 보시면 5만 1,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좀 상승했죠. 전일과 비교했을 때 8,519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낙폭, 큰 등락폭은 없긴 하지만 3월 4일 보시면 6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과 상승 흐름을 계속하다가 지금 3월 7일 보시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5만 1,000원대, 5만 1,481원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 흐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6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205.7톤 반입됐고요. 전일 134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71.72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완숙 토마토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6,926원에 형성돼 있고요. 최고가는 2만 1,000원, 최저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16,4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거의 17,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평균가 491원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4일에서 5일 넘어가면서 큰 상승폭이 있었고요. 5일 가격 보시면 4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독보적으로 좀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5일 이후에 다시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3월 7일 이틀 전 가격이 19,000원까지 떨어졌었고요. 이후에 좀 소폭 회복을 하면서 오늘의 최고가 21,000원에 낙찰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2월 19일 평균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21,814원이었고요. 이후에 다시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2월 24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3월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평균가 16,926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5,16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보성군은 15,881원이었습니다. 경남 창녕군 18,98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창녕군도 같은 가격이네요. 23,0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균가는 창녕군이 가장 높습니다. 18,98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257.3톤 반입됐고요. 전일 265.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물량 7.9톤, 한 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30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전일 16,000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지금 15,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과 비교했을 때 78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4일 19,000원의 최고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소폭 상승과 또 하락 흐름을 반복하다가 3월 7일 21,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다시 좀 하락하면서 오늘 최고가 19,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2월 10일 19,658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일 가격 1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고요. 2월 27일부터 3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5,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1,223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14,423원, 충남 공주시 1,956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51,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14,423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요즘 한창 출하 중에 있는 망감류입니다. 망감류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26.7톤 반입됐고요. 전일 187.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보다 39.33톤 물량 증가했습니다. 천혜향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5,37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6,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전일 모두 오늘과 함께 모두 15,000원에 형성돼 있는데요. 소폭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일보다 248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6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6일 가격 18,000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고요. 이 가격 다시 좀 하락 흐름으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15,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2월 19일이 가장 낮았네요. 13,000원대 기록했었고요. 한 주 만에 15,000원대, 거의 한 16,000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갔었지만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15,370원의 평균가 기록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4,019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는 16,009원이었습니다. 제주도는 15,440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이어서 한라봉도 보시죠. 3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3,57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7,000원, 최저가 12,000원이었고요. 전일 12,000원대, 자, 오늘 평균가는 13,000원대에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전일보다 1,31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3월 7일 가격 12,000원대로 가장 낮았고요.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평균가 13,000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월 10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이때는 지금 11,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었고 이후에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2월 24일부터 다시 하락 흐름. 하지만 27일 이후로 3월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3,579원의 평균가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11,371원에 거래됐고요. 제주시는 13,632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고흥군 8,74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망감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배 생산되고 있는 망감류 중에서 좀 어떤 품종들이 있나요? 네. 망감류는 매년 새로운 이름의 품종이 나올 만큼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울 정도인데요. 네. 지금 시기에 볼 수 있는 품종들은 한라봉과 청견오렌지 그리고 천혜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라봉은 청경과 퐁캉이라는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인데요. 제주에서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망감류입니다. 꼭지 부분이 한라산과 닮았다고 해서 한라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한라봉과 온주밀감 중에 서지향을 교배해서 만든 것이 레드향이 있습니다. 당도도 높고 과육이 부드러운 데다가 껍질도 벗기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품종도 있는데요. 천혜향이 있습니다. 청경과 앙콜 그리고 마코트라는 세 가지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것인데요. 모양이 평평하고 껍질이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황금향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다른 망감류에 비해서 둥근 과형이 특징이고요. 특이한 향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수확할 경우에 껍질을 벗기기 어려운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뭐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망감류가 재배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망감류 재배 면적은 지금 어떤가요? 네, 망감류는 전체 재배 면적이 2012년도에 1940헥타였던 것이 2019년도 지난해에 4293헥타까지 214%가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가장 크게 면적이 증가한 것은 천혜향 품종인데요. 2012년도에 197헥타였던 것이 2019년도에 950헥타까지 약 5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예. 큰 폭으로 지금 망감류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망감류들의 출하 비중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총 감귤 생산되는 것이 60만 7,638톤이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노지 온주 밀감으로 46만 7천 톤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 망감류는 8만 163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한라봉이 4만 3,822톤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천혜향으로 15,943헥타, 그 외에 레드향이 737헥타, 황금향이 353헥타 순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망감류가 참 종류가 많은데요. 품종별로 가격 차이가 지금 어느 정도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제주도 감귤연합회 조사 자료인데요. 감귤 유통 처리 분석 자료를 보면은 품종별로 평균 가격과 최근 출하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지향 품종이 킬로그램당 5,91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고요. 네. 레드향이 5,700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천혜향은 4,754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가격을 보였고요. 최근 많이 재배되고 있는 한라봉인 3,630원 선으로 평균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망감류 중에서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종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종을 좋아하나요? 네, 망감류 구매한 가구 비율을 보면은요. 2010년도에 31%였던 것이 2018년도에 3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품목별로 보면은 한라봉은 소폭 감소한 반면 레드향과 천혜향, 황금향과 같은 새로운 품종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천혜향은 2010년도에 6% 구매 가구 비율을 보였던 것이 2018년도에 15%까지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데다가 향이 천리까지 간다고 할 만큼 향기가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산도가 많이 낮아져서 맛이 좋은 시기인 만큼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혜향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혹시 개발된 신품종이 있다면 신품종 망감류 중에서 좀 주목할 품종 어떤 품종이 있을까요? 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윈터 프린스라는 망감류 계통의 감귤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크기는 일반 망감류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맛과 색, 과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망감류는 일반 감귤에 비해서 크기가 크고 껍질이 두꺼워 까는데 쉽지 않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윈터 프린스는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윈터 프린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해봤던 적이 네. 있는 것 같네요. 자, 올해 그럼 망감류 재배 면적은 또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과일관 측 12월호에 따르면은 한라봉은 1.1% 재배 면적이 감소한 반면에 천혜향은 1.8%, 레드향은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재배 면적도 전년 대비해서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망감류를 재배할 때 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최근 몇 년 동안 한라봉에서 자근이 발생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레드향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묘목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접수에서 발생한 뿌리가 자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근이 발생하게 되면은 수세가 강해지고 열매가 적게 달려서 생산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자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묘목을 만들 때 젖목의 높이를 6에서 10cm가량 높여서 묘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망감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좀 출하가 되나요?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망감류 네. 중에서 황금향은 11월과 12월에 가장 많은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1월이 되면은 이 한라봉과 천혜향의 거래량이 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거래량은 4월까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네. 자, 2019년산, 그러니까 작년에 생산된 망감류의 품질 상태 지금 어떤가요? 지난해 잦은 강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중점 결과가 많은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인 감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만 상처가 나거나 병해충에 의해서 중점 결과가 발생한 것이 최대 14%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병의 발생도 많아서 전반적으로 품질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햇빛을 잘 받는 쪽에 착색이 잘 된 것을 선별을 해서 나누어서 수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감류를요, 좀 좋은 품질로 출하하려면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예, 수확과 저장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네. 한라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실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당도와 산도 등을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과실의 상품성을 저하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같은 지역의 하우스에서 나오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나무의 수령이나 고접 형태에 따라서 수확 시기와 관리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주변 하우스의 관리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칫 품질 저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은 것은 수확 이후에 부피나 부패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량 감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감류 얘기 계속하니까 입에 좀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 망감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코너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마늘입니다. 마늘 경락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마늘 한지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5,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 5만 원이었습니다. 전일과 오늘 모두 평균가가 좀 같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가격 변동 없는 상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피마늘 난지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200원에 형성돼 있고요.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습니다. 자, 난지형 마늘도 역시 지금 32,000원, 전일 평균가는 32,000원, 오늘은 지금 200원이 지금 상승한 가격이죠. 32,200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마늘 도매가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지형 마늘이고요. 전국 평균가 오늘 가격 보시면 55,0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평년은 81,800원이었고요. 평년보다 지금 26,800원이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이 6만 원, 부산과 대구, 광주가 55,000원, 대전이 5만 원에 형성돼 있었는데요. 서울과 대구, 대전 모두 지금 평년보다는 현재 좀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죠. 서울은 34,000원, 대구는 25,000원, 대전은 28,200원이 낮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난지형 마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가 32,200원에 형성돼 있고요. 평년가는 55,507원이었습니다. 평년보다 23,307원 낮은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만 원, 대구와 광주가 33,000원, 부산은 35,000원이 형성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지금 가격이 낮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가격인데요. 모두 2만 원 이상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한지, 난지 모두 평년과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늘 가격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3월 깐마늘의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4,000원 내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의 평균 가격이 5,710원이었으니 지난해 7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평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61.3%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저장 마늘의 품위저하와 남도종 마늘 재고량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저장과 가공 비용 상승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마늘 재고량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마늘 재고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2월 말 기준으로 35,000톤 가량의 재고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평년보다는 8% 가량 적은 양입니다. 2019년산 저장 마늘의 출고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감모일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많은 6만 5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올해도 마늘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지난해 마늘 재배 면적이 27,689헥타였습니다. 평년보다 12.5%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생산량은 이보다 높은 27.2% 많았습니다. 평년 생산량이 30만 톤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2019년 산이 38만 7,670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산 마늘에 대한 전망도 나왔는데요. 농업관측본부 조사에 따르면 전년보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각각 9%와 2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평년보다는 각각 2%가량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마늘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정부가 이달 중에 500헥타르 내외의 사전 면적 조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과잉 생산에 따른 2020년산 햇마늘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마늘 농가에서는 어떤 평가와 대책을 마련 중인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경남 남해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이태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21일 창립한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이 마늘 과잉 생산 우려로 지금 선제적 수급 대책을 진행한다고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본격적인 지금 마늘 수확 시기는 한 달여 정도 남았고요. 마늘의 구도 형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매우 빠른 수급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 선제적 수급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이유로 선제적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올해 작황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고의 풍작을 이루었던 지난해보다 올겨울이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단순하게 지난해 단수로 계산해도 올 예정량이 35,126톤 정도가 예상되는데 이는 평균의 한 15% 정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 등 수급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아서 선제적 수급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출하될 마늘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제 생산 과잉의 영향으로 저장된 마늘의 양도 상당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저장 마늘의 소진 상황 지금 어떤가요? 예, 일단 지난해 정부에서 수매 비축한 물량을 제외하고라도 민간과 농협 등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35,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평년 대비 적은 물량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지금 크게 위축돼 있어 재고량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깐마늘 가공 공장의 가동률이 5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황이 좋아도 상황이 이러니 참 안타깝습니다. 소비 위축에 재고량까지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마늘 가격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난지형 깐마늘 도매 시세를 알아보면 쉽겠는데요. 평년 이맘때 도매 시세가 킬로그램당 5,547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 가격인 33,200원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된 가격인데 본격적으로 뭐 수확 시기, 출하 시기가 되면 가격이 폭락될 것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소비 부진에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고 또 출하 시기가 겹치면서 지난해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저희 마늘 농가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 하락의 전조이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네. 뭐 산지 거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급 소식이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 농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사전에 면적을 갈아엎는 농가의 수치 가격은 지금까지 농사에 들어간 생산비 정도의 가격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20%를 제외하고 팽당 9,3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농가에서 불만이 많지만 지금 이 시점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마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희 농가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는 목표했던 511헥타보다 더 많은 면적이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마늘 이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 지금 시행하는 이 사전 조절 면적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산지 거래 동향과 작황을 보면서 빠르게 갱리 비축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예측대로 면적 조절하고 난 뒤에 산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4월 초에 비축 물량을 선정해서 빠르게 비축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마늘 농사를 짓고 계신데 마늘 농가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마늘 재배 면적은 최근 10년을 보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생산 면적은 줄어드는데 마늘은 계속 남아돈다고 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수입 김치나 수입 가공품 속에 들어가야 할 우리 마늘들이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식당이나 마트에서 국산 마늘, 국산 김치를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늘 생산 농민들은 이번 정부의 사전 면적 조절 정책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내년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정부와 농협 생산자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늘 농가가 가격 하락에 걱정 없이 품질 좋은 마늘만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해봤고요. 계속해서 마늘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2020년입니다. 2020년산 마늘 생육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20년산 마늘 생육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겨울의 기온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의 평년 기온이 0.4도씨였던 것, 평년에 0.4도씨였던 거에 반해서 올해는 3.2도씨가량 높은 3.6도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회복에 유리했다고 봅니다. 특히 파종 시기에 발생했던 태풍으로 인해서 재파종과 결주가 피해가 컸던 제주도에서도 평년 수준보다 회복이 빠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생육이 10일 정도 빨라지다 보니까 웃자람과 병해충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마늘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까요? 네, 마늘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비닐을 덮어서 관리를 하다가 재생기가 시작되는 2월 말부터 3월까지 구멍을 뚫어서 싹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유인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일일이 사람이 일으켜주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유인 작업이 이후에는 4월 초순까지 2회에 걸쳐서 추비 비료를 살펴를 해야 되겠고요. 고자리 피해나 흑색 썩음 균형병이 발생한 포장에서는 적용약제를 살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또 보이는데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마늘 살 때 깐마늘을 주로 사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예전보다는 깐마늘을 또 맞습니다. 선호를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늘의 탈피 방식을 표시해야 한다는 소비자 욕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해 12월 크레이 농업관측본부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늘 구매 비중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결과 50%의 소비자들이 마늘 탈피 방식을 제품 포장에 표시해야 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깐마늘은 기계나 또는 수작업을 통해서 껍질을 제거하는데요. 손으로 껍질을 제거하는 마늘을 더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생적이라는 판단에서고요. 그 다음이 품질과 맛, 향이 좋다는 소비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저는 이어서 소매가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340원에 판매됐고요. 네, 전일보다 14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574원에 판매됐네요. 전일보다 65원 상승했습니다. 깐마늘 국산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6,846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32원 더 하락했고요. 청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92원이네요. 평균가 전일보다 10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229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전일보다 상승한 가격이죠. 1,902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 역시 상승한 가격입니다. 1,853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닭고기는 소폭 하락했네요. 5,132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로 망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 망감류 농가가요, 가격 하락에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농협지역본부는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제주행복 망감 2.2 페스티벌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주요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도매시장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시식, 또 카드 할인 등 다양한 판촉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시중가보다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망감류를 판매하고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망에서도 택배비 지원과 ARS 할인, 타임세일 등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면역력 참 중요하죠. 망감류가요, 면역력 강화의 필수 성분인 비타민이 풍부해서요, 이 2개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권장량을 100%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망감류 판촉 페스티벌 기간에 구입해서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농가 살리기에도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디조단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늙은 호박과 또 당근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